네, 2024년 1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미국의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북한이 곧 치명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북한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오늘 논리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게 2016년 경인데, 그리고 나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추락을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랑 몰래 밀무역을 하면서 간신히 버티다가 2019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북한 경제는 더 꽉 막혔죠. 그렇게 어려웠던 북한이 2016년 이후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이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2016년 이후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호황을 이어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악랄한 도발을, 치명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 네, 그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예측이 나온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치명적인 도발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연평도 포격전.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남북한군이 서로 포를 쏘느냐. 천안함 피침 사건. 어떻게 북한이 잠수함이 와서 대한민국 군함을 격침시키느냐. 네. 그때 이명박 정권은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안함 통일론, 연평도 정치학인가 그런 책을 냈었는데, 그래서 이명박식 보수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경험을 잊지 말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치명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은 제한된 작전을 하지 말고 풀로 갈겨라. 풀로 응전하라. 네, 그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나오는 예측들입니다. 미국 NSC 부보좌관 존 파이너입니다. 1월 25일 미국 시간이죠.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에서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고, 이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인 데니얼 러셀, 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부 지낸 사람이죠. 김정은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는 거는 김정은이가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7.4 공동선명에 있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북한이 통일 3원칙, 우리도 찬성했죠. 7.4 공동선명에서. 이거를 버리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호칭하면서 주적, 제1의 적대국 선언하면서 이제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관계다라고 그랬습니다. 교전국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지금 동해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24일에는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했죠. 계속 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치명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천안함 연평도 그 넘어서는 생각지도 못한 도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도 전면전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급격한 도발을 할 수 있다. 즉 연평도 포격전 같은 걸 할 수 있다. 백령도 같은 경우는 북한에 매우 가까우니까 백령도를 작살내는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준비했던 것보다도 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무인기를 띄우고 포를 쏘면서 기습을 했죠. 그런 기습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북한이 이걸 하느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많이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이제 반복되는 얘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북한이 러시아한테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이 무기 판돈이 들어와서 북한이 2016년
대북 제재를 당한 이후부터 가장 좋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호황을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호황을 지금 누가 뺏으려고 하느냐? 북한이 보기에는 미국과 국제사회, 한국이 방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방해할 엄두를 못 내도록 한 방 갈기겠다 이겁니다. 갈길 수 있다는 겁니다. 1월 25일 블룸버그 통신은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은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또 자회사가 피치 솔루션에 북한 경제 전문가 안위타 바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올해 북한 경제는 0.5%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 경제가 성장하는 거는요. 북한이 계속 마이너스로 왔는데 2016년 북한이 핵개발 문제 때문에 유엔 제재를 받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이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는 아주 특이해서요. 우리나라는 지금 원래 현대자동차, 지하차 수익이 좋다 그러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현재 SK 또 안 되면은 이런 기업들이 경제를 이끌어주는데 북한은요. 철저하게 국영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군수산업, 방위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북한 노동력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방산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방산 수출에 다 따져봐요. 삼성전자에 비교하면 세 번의 피해요. 근데 북한은 이게 자기네 경제의 한 50%다기 때문에 이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면은 경제가 좋아집니다. 근데 러시아에 지금 무기를 잘 팔고 있거든. 현재 북한은 2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 상당량을 러시아에 수출한 걸로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제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쐈는데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막았다라는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지금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공급합니다. 지금 영국이 100만 발을 제공했죠. 그래서 지금 영국도 지금 155mm 포탄이 부족한데 이거를 우리나라 155mm 포탄 생산하는 풍산이 수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55mm 포탄을 유럽 국가들이, 나토 국가들이 한번 공급하고 나면 그게 한 수십억 달러 됩니다. 100만 발이면. 근데 북한은 총 경제 규모가 2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럼 200만 발이 갔다라면 수십억, 10억 달러 잡아도 20억 달러. 북한 경제의 20% 이상, 30% 정도 40-50%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확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랑 무기 거래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김정은이가 방방 뜨는 겁니다. 첫 번째 방해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죠. 제가 제 유튜브에서 지금 나진하고 블라디보스톡 밑에 그 동쪽에 그 러시아의 비밀 군사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시베리아 철도가 들어오는데 러시아 배들이 지금 나진항에 가서 북한 무기를 싣고 거기 러시아 군항에 내려주면 태평양 함대 비밀기지죠. 거기서 철도에 실어갖고 우크라이나로 가는 겁니다. 이 배들을 노리고 뭔가 할 수 있죠.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대한민국 잠수함, 미국 잠수함, 일본은 좀 어렵겠지만 한번 그 배들을 격침시켜봐라. 비밀리에. 한번 떠봐라. 이런 주장까지 전 대놓고 합니다. 이걸 북한이 계산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가 생기지 않도록 엄두도 못 내도록 아예 백령도를 쳐버리면은 우리 그쪽 정신 쏘느라고 생각도 못 하겠죠. 그렇거나 아예 엄두를 못 내게 한 방 때려서 우리 길을 꺾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경제가 좋으니까 경제만 보는 사람들은 북한이 경제가 좋은데 왜 도발을 하겠니? 하는 사람은 경제만 보는 거고 아까 미국의 NSC라든지 아시아 소사이티에 있는 북한 안보 전문가들은 이 좋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방 만만한 게 대한민국이니까 치고 들어올 것이다. 저는 치고 들어올 것이라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국제사회는 이 미국과 대한민국이 북한, 러시아 왔다 갔다 하는 무기 실는 그 배를 격침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쉽지는 않지만 검토는 하겠죠. 그러나 그런 공격을 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는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유엔 안보리에 이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 북한이 이 대북제재 어기는 거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다가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하는가를 그 각 이사국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영국이 국방부가 입수한 자료, 북한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있다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1월 22일, 그러니까 1월 달에 유엔 전문가 패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북한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그 패널에다가 영국이 제공한 거를 영국 가디언지가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아주 사진까지 딱 찍었어요. 러시아 선박 세척, 이름은 마이야, 안가라, 마리아 세척입니다. 이 배들이 작년이죠. 9월부터 12월 사이 나진항에 들어와서 뭔가 실었다. 컨테이너 실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역 항구로 갔다. 이것이 바로 블라디보스톡 동쪽에 있는 군사항구입니다. 근데 이 세척의 배는 2014년 러시아가 2014년 벌써 10년 전이네요.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에서 친러 러시아 게릴라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쫓아내고 크림반도 공화국을 세웠다가 러시아에 통합되게 했었죠. 그때 그 친러 반군들을 지원했던 작전 중에 동원됐던 배들이 이 배였기 때문에 이 세척을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합니다.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 배들이 지금 대한민국 동해에 와서 나진하고 러시아 사기를 오가면서 북한산 무기를 러시아에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 9월이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블라디보스톡 그쪽 등에서 김정은이가 그쪽까지 가서 푸틴을 만났던 시점이죠. 이미 할 거 다 해놓고 만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뭘 제공했느냐?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쐈죠. 기술을 제공하고 무기 기술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군사정보국장은 이름은 뭐 어렵네. 키릴로 부다노운가? 1월 21일 러시아 최대 무기 공급국은 북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대북제재위원회는 2월달 구정이 다음 달 9일인가 그쪽 그 무렵쯤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에 관한 첫 번째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가 밝힌다면은 이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또 비난이 가니까 북한은 그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여론도 일어나서 북한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또는 사후에 대한민국을 한 방 갈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조태영 국정원장이라든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 국가안보실에 있는 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윤석열 대통령은 염두에 두고 진짜 제가 바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걸 러시아 배를 한번 격침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북한이 우리 길을 꺾기 위해서 또는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할 도발이 있을 때 연평도 때는 천안함 때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연평도 때는 대응상만 하고 그것도 뭐 나중에 했고 나중에 뭐 연습 사격 딴 것 아무 의미 없는 바다로만 쏘는 것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 기획한다면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작년 10월 달에 칠 때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막아낼 수 없는 양만큼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은 딱 그래? 우리도 고삐 풀렸어 하고 총격을 들어가서 지금 하마스를 괴멸시키고 있잖아요. 10월, 11월, 12월, 1월 전투까지 치르면서 거의 괴멸. 우리도 그럴 자신이 있느냐? 그걸 빌미해서 우리가 북한 들어가서 그냥 다 잡아먹을 용기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만약 백령도를 때리면은 우리는 퇴저항을 때리든지 평양을 때리든지 상상도 못하는 응전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너 나와 한번 붙어 격투기 하듯이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북한은 돈 벌면서 우리는 겁먹고 그렇게 하면 윤석열 정권 대한민국은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제가 해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